현대 미술, 입체파와 추상 미술. 후기 인상주의 이후 20세기가 되면 실험적이고 도창적인 미술 형식과 예술 철학들이 다채롭게 발생한다. 고흐와 고갱이 원색적인 색채와 화가 내면의 강렬한 정신은 각각 야스파와 독일이 표현주의로 발전하고 세잔의 사물을 분석하고 하나의 화폭에 2개 이상의 시점을 한 번에 담아내는 표현 방법은 입체파로 계승된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의 미래주의, 영미의 다다니즘과 초현실주의까지 현대 미술은 규정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발전해 나간다. 다만 굳이 공통점을 찾는다면 과거의 전통에 대한 거부와 창조적 실험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현대 미술을 단순화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새로움에 대한 강박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서구 철학이든 미술이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선구적 개척자만이 역사적으로 기억되고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대중들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예술가들이 새로움에 대한 탐색을 계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미술을 찾아낼 수 있을까? 자신이 현대 예술가로서 새로운 미술을 어떻게 찾을지 상상해 본다면 현대 미술이 지금의 모습처럼 변화되어 온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번 상상해 보자. X씨는 지금까지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가는 젊은 화가 지망생이다. 새롭고 참신한 미술만이 평가받는 예술계의 분위기에서 X씨는 어떤 미술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우선 X씨가 고전주의 미술 화풍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을 때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시 모든 사람은 성모나 그리스도, 고대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을 정교하고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다. 여기서 어떻게 새로운 것을 그려낼 것인가? 좋은 방법이 있다. 성모나 그리스도나 신화의 영웅들은 나의 외부에 있는 완벽한 존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 그와 반대로 나의 내부의 불완전성을 눈을 돌리면 된다. 자신이 상상이나 감정을 불완전하지만 아름답게 그린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X씨는 내면의 격정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새로운 양식을 실험해보고 이를 낭만주의라고 이름을 붙였다. 처음 평론가들의 평가는 형편없었다. 점잖지 못하고 우아하지 않다는 등 미술계의 비난과 대중의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기존 미술의 환멸을 느끼고 대안을 찾고 있던 젊은 미술학도들은 X씨의 새로운 양식에 환호하고 그를 모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모든 화가가 낭만주의를 흉내내게 되었다. 더 이상 X씨의 그림과 다른 화가들의 그림에는 차이가 없다. 이제 어디서 새로움을 찾을 것인가? X씨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렇게 대립하는 것으로 보였던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역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두 사조가 소재로 사용하는 신, 영웅, 상상, 감정 모두 상반되고 비현실적인 측면이 강했던 것이다. 이제 현실적인 것은 식상하다. 그동안 그림이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잊혀 있었던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상을 그려보자. X씨는 이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그리기로 했다. 사람들이 평범하게 식사하는 모습이나 화장실 앞에서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나 노을 지는 모습을 과장없이 그렸다. 역시 처음에 평론가들은 별 볼 일 없는 그림이며 심지어 못 그린 그림이라고 평가했다. 그림은 일상을 벗어나려는 영혼의 성스러운 몸짓이다. 매일 보는 현실이 뭐라고 그리냐는 등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곧 젊은 화가들은 X씨 그림에서 새로움을 느끼고 이를 계승하려 노력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을 그렸다고 해서 사실주의로, 어떤 사람들은 순간적인 현실의 이미지를 그렸다고 해서 인상주의로 X씨 화풍의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일상이 현실을 그림이 소재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제 다시 어디서 새로움을 찾을 것인가? 우리는 방금 고전주의, 낭만주의, 인상주의로 화풍이 필연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미술가들은 새로움을 찾기 위해 그림이 대상을 변화시켜 왔다. 종교와 영웅에서 상상과 주관으로 그리고 현실과 인상으로 변화되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종류의 대상은 없어 보인다. 여기서 현대 미술의 고민이 시작된다. 더 이상 새로운 그림의 소재는 없다. 이제 어디서 새로움을 찾을 수 있을까? X씨는 새로운 종류의 대상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의 사물에 절충하기로 했다. 같은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기로 반복했다. 그러다 보니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실제의 대상은 3차원 공간에 놓여 있는데 그림은 2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의 대상을 2차원으로 변환하고 환원해야 한다. 이때 환원의 기준이 되는 것은 화가의 단일한 시점이다. 화가가 보는 시점이 사물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단일한 시점은 예술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일까? 그렇다는 근거는 없다. X씨는 생각이 여기까지 닿자 기존까지 모든 회화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화가의 단일 시점을 포기하고 다양한 시점에서 본 사물의 모습을 2차원의 화폭에 담아내기로 했다. 즉 앞과 옆과 뒤를 모두 하나의 화폭에 담는 그림을 탄생시킨 것이다. X씨는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다. 미술계와 대중의 충격은 매우 컸다. 그의 그림은 고전주의, 낭만주의, 인상주의가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아름다움의 추구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림은 괴기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X씨 미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크게 공감하는 젊은 화가들이 존재했고 X씨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X씨 그림이 입체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해서 입체주의라고 불렀다. 하지만 아무리 충격적이고 놀라운 시도라도 오래되면 익숙해지고 식상해진다. 이제 미술가들은 무엇을 새롭게 추구할 수 있는가? 대상을 해체하기까지 했으니 이제 그림의 대상으로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 보인다. X씨는 고민에 빠졌다. 그러다가 그의 생각은 극단적으로 향했다. 이제 그림의 대상을 변화시키는 건 한계가 있다. 차라리 대상을 없애버리자. 사물을 바라보는 단일한 시점을 유지하는 것이 예술의 필수 조건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림에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대상의 존재는 예술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X씨는 실제하는 대상도 상상의 대상도 모두 없애버리고 그리는 대상이 없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화폭에는 이제 색과 선과 면들의 유희만 남아있다. 이로써 추상미술이 탄생했다. 현대 미술에서 입체주의와 추상미술은 매우 중요한 두 사조가 된다. 이들은 새로움에 대한 시도로서 예술의 대상을 새롭게 분석해서 제시하거나 혹은 아예 재개했다. 이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입체파 시 큐비즘이라고도 불리는 입체파는 파리에서 일어났던 미술 혁신 운동이었다. 후기 인상주의와 화가인 세잔이 사물의 기하학적 분석과 다양한 시점의 적용을 도입한 이래로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 큐비즘이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피카소가 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림에 대한 소질이 남달랐는데 10대 후반기에 이미 고전주의 미술 양식에 익숙해 있었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그는 처음 입체주의적 그림을 그렸을 때 주변 사람들은 크게 걱정했다. 다양한 관점의 대상을 하나의 화폭에 담은 결과물은 너무 기괴했고 기존의 예술에 대한 관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카소는 사람들이 우려와는 달리 새로운 미술 양식이 연 세계적인 예술가로 인정받는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입체파의 시작을 선언하는 작품인 아비뇽의 처녀들과 게르니카가 있다. 특히 게르니카는 자신이 고국 스페인이 내전을 치르고 있던 당시에 나치가 게르니카 지역을 폭격한 사건을 담고 있다. 당시 스페인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대립이 치열했는데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우파 프랑코파를
독일과 이탈리아가 지원하고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좌파 인민전선을 소련이 지지하는 상황이었다. 피카소가 나치 폭격에 분노한 것은 이념적인 지향성 때문이 아니라 나치 폭격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게 향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흑백으로 그려진 그림은 사람들이 절규하는 모습과 분절된 신체들이 커다란 화폭에 분산되어 구성됨으로써 전쟁이 참상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걸작이다. 추상주의 시 입체주의는 그림의 대상을 분석하고 새롭게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으나 어쨌든 특정 대상을 그린다는 점에서는 구상미술이 오랜 전통을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20세기 무렵에 그림의 대상을 그림에서 제거하는 추상미술의 화풍이 탄생했다. 추상미술의 탄생으로 미술은 이제 구상미술과 추상미술을 구분되었다. 현대미술에서 처음으로 순수 추상미술이 시작으로 평가되는 화가는 러시아 출신의 칸딘스키다. 그는 실제하는 대상을 화폭에서 완벽하게 제거하고 색의 덩어리와 단순한 선과 면으로 시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색이 영혼이 떨림을 준다고 말할 정도로 대상을 제외한 순수한 추상이 인간의 감성에 강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추상미술은 세계대전 동안은 주춤하다가 1940년대 이후에 되면 미술의 추상 표현주의로 발전하여 현대 미술을 주도한다.